안녕하세요. 자연과학부장 장명숙입니다. 과학중점 과정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최우수 과학중점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2010년부터 12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의 목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성화된 과학수학교육으로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통합과학 8단위, 과학실험 2단위, 수학교과 8단위 이상 배우게 되고요. 연간 40시간 이상의 과학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 개인활동 2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1학기에 과학중점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2학기에 있는 수요 방과 후 4일 동안 4시간씩 16시간, 또 여름방학 전후로 있는 여러 가지 캠프 중에 한 가지를 이수하면은 4시간 인정이 돼서 20시간 채울 수가 있고요. 꿈의 대학과 꿈의 학교도 인정이 됩니다. 3년간 과학수학 교과에서 총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학은 7과목, 수학은 4과목, 전문 교과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 물화생지원 4과목을 다 배우고요. 3학년 때는 2과목 중 3개를 선택하게 되고 전문 교과인 과제 연구를 배우게 되고요. 과학융합이라는 교과도 있습니다. 기하와 확통,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총 이수 비율이 45% 이상이 됩니다. 2학년에 5학급, 3학년에 4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의 성적이 190점대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 진학 자료인데요. 5학급 96명 중에 50% 정도가 수시로 진학을 하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3명 정도 진학을 하였습니다. 수업 장면입니다. 1학년 때는 탐구 방법 탐색 및 훈련 과정을 거치고요. 빨간색이 1학년 프로그램입니다. 2학년 때는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 3학년 때는 이것을 토대로 진로를 준비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전공 적합 챌린지라는 또 과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공 적합 챌린지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학년의 전문교과인 과학과제연구에서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학과제 연구 결과 외부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2학년 과학융합 시간에 특히 토론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해보고 모형 주택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이한 프로그램인데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독서 원탁 토론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고 질문을 뽑아서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교장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번 주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면역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으로 지금 토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기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기천에서 수생식물, 수서곤충, 어류, 조류를 탐사할 수 있는 바이오 블리츠 캠프의 모습입니다. 또 2학기에 우리 학교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체 관측에 유리한데요. 1, 2학년 2번의 별 볼 일 캠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과학축제를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축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험 키트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1000가정에 직접 배송을 하고 일정 시간에 줌으로 들어와서 실험 안내를 받도록 했습니다. 11월 말에 토요일 과학동아리 학생들 120명이 학교에 나와서
참가자들에게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과학축제에 기계와 전자공학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캠프에서 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작년에도 1학년 학생들이 6명 참여해서 수상을 하였고요. 교장 선생님께 상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작년 1학기 말 자율과정 시간에 7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진로 특강을 실시했는데요. 아두이노, 고급 생명 실험, 4D 프레임, 레고 로봇 그런 것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중점 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과학중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최우수상, 작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과학, 적성이나 진로가 과학이 아닌데 어떡하지? 과학중점 학교라는데 인문사회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 많으시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자유수강이라고 했지만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사회 교육 이제 과정으로 보고요. 우리 3학년은 12반 중 7반, 2학년은 11반 중 6반이 인문사회 과정을 선택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홀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아마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굳이 또 놓는 이유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 수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문에서는 어떻겠어요? 사회 관련 과목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었고 또한 시수도 많습니다. 여타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거는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라 사회 중점 학교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 과목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춰서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선택할 때 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인문사회교육부 중점과제 4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독서 경험의 공유, 학교를 넘나들며 자율적인 융합 탐구 능력 강화, 사회적 참여와 민주시민 역량 강화, 그리고 세계 시민적 소양의 강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속 가능한 독서 경험의 공유를 위해서 우리 배공고에서는 뭘 하느냐? 우리 배공고에 들어오면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독서가 답이다. 독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폭을 넓히고 감성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역시 진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진로 시간에 어떤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백운서랑 우리 도서관이죠. 겉으로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 수만큼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아서 학생들이 책과 함께 하기에 전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1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5층에 있는 학생들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 층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와 소통을 통한 성장. 우리 학생들이 이제 탐구 대회 했던 내용을 보시면, 굉장하죠? 제가 굉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가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주변에 문제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좋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삶이 삶과 연결되는 그러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의왕시 쓰레기통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발표하는 거는. 그리고 일상적인 토론 토익
토론, 토의의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토론회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더불어서 방과 후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사실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이제 중점과제 3에서 학교 자율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조금 앞에를 생략하고 했습니다. 학교 자율과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뭐지? 들어보긴 했는데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학생의 배움의 주체로서 행복한 배움을 통해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지?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서 학교 단위로 너희들 학교 마음대로 한번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봐.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자율적으로 편성해봐. 라는 게 학교 자율과정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학교 자율과정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우리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 국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의 요구, 필요. 분명히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는 다를 텐데 그 특색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싶다. 그러려면 교사 교육과정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교과 내뿐만 아니라 교과와 교과 간. 그래서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자율과정은 어떻게 운영하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고등학교는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1단위라는 단위를 써요. 물론 내년부터 학점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단위라는 말을 씁니다. 50분 수업을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되게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1시간 들으면 1단위, 2시간 들으면 2단위.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시간 들었어요. 4단위입니다. 그중 1회를 교과나 타교과와 융합해서 프로젝트를 하든 보충 수업을 하든 동아리 활동 연계를 하든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 학기는 17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6주는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에 따라서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교교육과정, 즉 교사교육과정이나 학교 자율로 운영하고 편성하고 운영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수업을 했으면 이제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 자율과정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매우 매력적이죠. 그래서 학교 자율과정 활동이 해당 교과 과목과 연계된다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아니야, 이거는 두 교과를 연계해서 어느 과목에 쓸 줄 모르겠어. 그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적었잖아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터져서 학교가 지연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학교 자율과정이 처음 들어옵니다. 다른 학교들은 못하죠. 그 코로나 대응하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하게 되었고 올해도 역시 거의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힌 내용을 활동 내용을 보고 그 수시에 전형해서 어떤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게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기 위해서 학교 자율과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 자율과정을 알차게 학생들 개인별 맞춤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하게 되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 자율과정 운영시키는요,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2차 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힘든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뭘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결과는 나왔고. 그럴 때 그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때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14, 15, 18, 19 4일간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이건 2월의 짠 아니에요. 2월부터 이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월부터 오늘도 심지어 학년별 협의체를 많이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끝없이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14일 날 자연, 뭐 인문, 그다음 예체 이런 식으로 여기 진로를 하고 있고요. 2학년은 학생 선택형이에요. 선생님들이 강좌를 개설하고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은 역시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주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표까지 하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약간 요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그 다음에 알차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이렇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학교 옆에 이런 건물 보셨을 거예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우리는 이웃이에요. 이게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연계해서 교육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민주시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민주시민교육연구원과도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또 원어민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영어 캠프라든가 다양한 외국어 관련 대회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인문사회교육부에서는 이런 걸 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인문사회교육부는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부터 독도교육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하지만 수업 안에서 녹아들게 해서 어떤 사회적 역량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교복이민 시민을 키우는 거고 그 과정은 행복한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녹아내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겠죠. 특히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지? 진로는 뭐야? 너가 적성은 뭐야? 필요한 건 뭐야?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고 학생 참여형, 학생 맞춤형, 개인 특화된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배공고만의 빛깔있는 교육과정을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합의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우리 아이 배공고 보낼 거야. 그만큼 배공고는 매력적인 곳이고요. 과학 중점 학교지만 인문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도 훌륭하게 진학도 잘하고 또한 이 안에서 행복하게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배공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